요즘에 주식시장도 많이 안 좋고 최근 들어서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뜨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용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해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선행지표로서 고용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 고용 불안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기사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랑 테슬라, JP모건 이런 쪽에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금리도 올려야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세차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고용 상태는 지금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는 차트는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를 나타내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노동 참여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때 2020년도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고용 지표예요.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경제활동 인구랑 노동 참여율이 확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랑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 지표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되게 안 좋다고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고용 지표는 지금 괜찮은 상태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코로나 전 때까지 다시 올라왔고 노동 참여율도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려하는 것보다는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실업지표거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요거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 실업지표도 2000년대 IT 버블이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 실업지표가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경제 위기 이후에는 이렇게 다시 스테디한 모습을 보이는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확 올랐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용시장은 지금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거, 이거는 서비스업 고용자랑 그 다음에 제조업 고용자 수치거든요. 이 고용자 수도 경기 불안이 찾아오면 이렇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더 크죠. 아무래도 서비스업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제조업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이 고용자 수도 코로나 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는 없어요.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풀타임 근로자랑 파트타임 근로자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 특히 파트타임 잡보다는 풀타임 잡의 고용자 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2000년대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완전히 떨어졌었죠. 지금 이 고용자 수도 파트타임 잡은 아직 코로나 전까지는 회복을 못했지만 중요한 거는 정규직 수죠. 정규직 수는 지금 코로나 전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이거는 기업들이 고용을 하려고 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경기 위축이 왔을 때 기업들이 고용을 하려고 하는 게 확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그만큼 줄이게 되고 당연히 기업들은 재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고용 비용을 줄이게 되죠. 고용 비용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임금인데,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용을 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경기 위축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보이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고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해고자 지수, 잡컷 지수라고 그러는데, 경기가 위축될 때 해고되는 수치도 이렇게 확 증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해고되는 수치는 크게 경기 위축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딱히 안 들죠. 이처럼 최근 들어서 고용 불안과 같은 뉴스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주식시장도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경기 위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고용지표에서는 이런 경기 위축이 보일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다면 실제 경기 지표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그거를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Fear and Greed 인덱스라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지수화해 나타낸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심리지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포심이 되게 큰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욕망이 되게 큰 건데, 지금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진 추세입니다. 실제 경기 위축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금리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올리면서 올해 연말에는 3.5%까지 올릴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경기 위축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던 거죠. 이 지표는 콜옵션 대비해서 풋옵션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건데, 위로 갈수록 풋옵션이 많은 거고 밑으로 갈수록은 콜옵션이 많은 거예요. 경기 하방에 베팅하는 추세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2020년도 이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떨어진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보다 사람들이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앞서 보셨다시피 고용지표에서는 지금 경기 위축이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나 뭐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부동산 시장이나 채권 시장, 정크본드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경기 위축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지표 자체는 괜찮은데 다만 물가 상승이 너무 크다.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최근 들어서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10년물 미국채 금리고 요거는 2년물 미국채 금리거든요. 원래는 통상적으로 10년물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요게 이렇게 확 붙어버리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앞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선행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드 커브를 보시더라도 1년 전에 비해서 한 달 전이랑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계속 평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가 거의 평평한 수준으로 지금 수익률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확실히 경기 위축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애틀란타 연준에서 예측하는 이번 2분기 미국 실질 GDP 예측치를 보시면 이게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0%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에서도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경기 위축이 일어날 건지를 보시면 요게 바로 주거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주거 투자는 0%보다 밑에 있죠. 마이너스로서 주거 투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PC인데 소비자 지출이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의 지출이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이 지출 수준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주거 투자 부분도 지금 확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는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경기 지표는 괜찮은데 이렇게 주식시장은 선행지표다 보니까 어찌 보면 미리 두드려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위축이 오더라도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도 IT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무조건 한 번은 좀 반등을 주다가 그 다음에 실제 경기 위축이 왔을 때 이렇게 급감을 하거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반등하다가 실제로 경기 위축이 왔을 때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하다가 그 다음에 실제 경기 위축이 왔을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아직 한 번의 반등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단기간에 낙폭이 커지고 있었고, 실제 경기 지표는 괜찮은데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를 미리 대응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년 경기 리세션이 오더라도 한 번은 반등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지금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현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무분별하게 물타기는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실제 내년에 경기 위축이 온다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요게 진짜 몇 년이 갈지 몰라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무조건적인 물타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반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반등 때 탈출 가능한 종목에 한해서 그거는 물타기를 하고 탈출을 하면 되죠.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내가 지금 10%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
요거는 충분히 물타기하고 탈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주식에 한해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탈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으면서 당연히 장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얇고 길게 보라는 건데, 너무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장투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좋은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좋은 기업이라 하면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 카카오, 네이버 이런 대형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낙폭이 심한 종목 같은 경우 신규 편입해서 반등 시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규 편입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무조건 물타기 하는 거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이버를 좀 사가지고 좀 올랐을 때 팔고, 요런 거는 지금 괜찮다라는 거죠. 오늘은 최근 들어서 고용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고에 대한 이야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고용 지표는 어떤지, 근데 고용 지표가 좋았죠. 근데 왜 이렇게 주식시장은 안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경기 위축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년에 경기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염두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투자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짜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